매트를 금방 깔 텐데 아기 침대가 필요할지, 유모차는 어떤 걸 고려해서 뭘 사면 좋을지, 브레자 이모님 역류 방지 쿠션 바운서는 꼭 필요한 건지 고민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소중한 내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건 많은데 출산 안 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사용 후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출산 전에 꼭 사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구매를 조금 고민해보면 좋을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테니 제 육아일기가 살지 말지, 어떤 걸 살지 고민하고 계시는 예비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일단 아기 침대예요. 특히 원목 침대를 살지 매트류를 살지 고민되지 않으세요? 결국 둘 다 써본 제가 아주 솔직한 후기로 말씀드리자면 약간의 로망을 좀 뺀다면 원목 침대는 스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출산 전부터 아기 침대는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가능하고 원형으로 생긴 예쁜 제품을 쓰고 싶었어요. 마침 시어머니께서 스토케 뉴 슬리피 제품을 사주셔서 로엔시아 브레드 범퍼도 따로 마련해서 아기 방에 세팅하고 혼자 흡족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리원에서 나와 신생아 시기에 사용해보니 매번 허리를 많이 숙여서 아기를 안아야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바퀴가 달려서 산후관리사님이 퇴근하신 주말에는 안방으로 침대를 옮겨 아기와 같이 자기도 하고 거실에 침대를 빼놓고 아기 동요나 동화를 TV로 틀어줄 수도 있어서 유용했어요. 어차피 신생아 때는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들거나 앉지 못하니까 미디어 노출 걱정 없이 침대만 이동해서 편하게 틀어줬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 키우실 때 이 침대랑 비슷한 걸로 돌까지는 쓰셨다고 해서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산후관리사님은 이 침대는 그냥 엄마들 만족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래 못 쓴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말은 실제가 되긴 했는데요. 아기가 생후 3개월 정도 되니까 뒤집기를 혼자 막 해보려고 하면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자면서도 뱅글뱅글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우리 아기는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었어서 많이 움직일 때 보면 침대가 엄청 공간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뒤집기 시도를 하는데 침대가 작아 성공을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일이 되기 전에 매트를 사게 됐어요. 아기가 조금 더 크면 바닥 생활을 하려고 미리 눈여겨봐둔 꿈비 매트 클린 범퍼 침대 럭키스타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이 제품은 도톰한 바닥에 사방이 막혀있는 침대형 구조로 낮에 아기랑 놀아줄 때는 한쪽 면을 내리고 편하게 놀아주다가 밤잠을 잘 때는 내렸던 면을 다시 올려서 붙여주면 아기가 바닥으로 굴러갈 걱정이 없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매트를 깔아주자마자 아기가 하루 만에 뒤집기를 성공했고요. 역시 침대가 좁았던 거였나 싶은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결국 원목 아기 침대는 100일도 채 사용하지 못했지만 침대가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문 한쪽을 뜯을 수 있어서 아기랑 놀아줄 때 아기 소파나 놀이공간처럼 사용할 예정이에요. 생후 6개월이 지나서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매트 공간이 작아져서 기존 매트 날개를 떼고 사이즈 맞는 울타리 가드를 똑같이 꿈비에서 구매해서 베이비룸을 만들어줬어요. 출산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원목 아기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바닥에서 매트 침대를 사용할 것 같아요. 만약 원목 침대를 몇 개월이라도 꼭 사용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당근으로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사용하면서도 그래도 당근으로 샀으니까 라면서 짧은 기간 사용해도 뭔가 뿌듯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젖병 소독기인데요. 젖병 소독기는 대표적으로 유팡이 출산 필수품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산후조리원에서도 모유 유축기와 빈 젖병 등을 젖병 소독기 안에 넣어두고 사용했는데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젖병 소독기를 구매하지 않았어요. 일단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것에 비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의문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젖병 소독기를 사용하더라도 젖병을 매일 세척해서 열탕 소독하고 젖병 건조대에서 건조시켜서 물기를 완전히 없앤 후 젖병 소독기에 넣어야 하는데 이미 열탕 소독도 했겠다, 젖병 건조대에서 건조까지 시켰겠다. 후에는 그냥 조립해서 꼭 젖병 소독기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냥 젖병 보관함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심지어 저는 그냥 조립해서 부엌 한 구석에 잘 놔두면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해서 젖병 보관함도 산후관리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샀거든요. 그래도 젖병은 따로 보관하는 공간은 필요한 것 같고 젖병 보관함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굳이 소독기는 따로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기가 10개월인 지금까지 젖병 소독기 없이도 별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자리를 차지하는 무언가가 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따라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없이 그냥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못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브레짜 이모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분들부터 괜히 사서 후회했다는 분도 계시는 정말 다양하게 의견이 갈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출산 전부터 브레짜 이모님을 드릴지 40도, 50도, 70도 등 다양한 온도 세팅이 되는 분유포트를 구매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존의 신혼집에서 쓰던 포트는 끓이는 기능만 가능하지 세부 온도 세팅 기능은 없었거든요.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어떻게 할지 정하기로 하고 그냥 출산을 하러 갔었어요. 산후조리원에 가서는 세척이 불편하다는 말과 국산 분유는 잘 녹아서 굳이 브레자가 필요 없단 말에 괜히 마음이 분유포트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남편 친구분이 브레자를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아주 친한 분은 아니어서 그냥 그 돈으로 분유포트 사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인연인갑다 하고 브레자로 결정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세척도 워낙 귀차니즘이 심한 저인데 깔때기만 하나 더 여분으로 사서 번갈아 가며 쓰고 나머지 분유통, 세팅휠, 물통 등의 부품들은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분유는 다른 통에 옮겨 담고 세척을 해줬는데 저는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브레자만 써본 입장에서는 분유포트의 편리함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기가 좀 커서 분유 먹는 횟수가 줄어든 다음부터는 친정에 갈 때 브레자를 챙겨가지 않고 친정에 있는 포트를 사용해봤거든요. 다행히 친정집에 있는 포트는 세부 온도 설정 기능이 있었어요. 분유까지 들고 가면 짐이 더 많아지니까 미리 휴대용으로 준비해뒀던 분유 케이스에 아침, 점심, 저녁 등 각 양에 맞춰 분유를 넣어서 갔어요. 물을 미리 끓였다 식혀뒀다가 아기 먹일 시간에 50도로 다시 데워서 분유 케이스에 있던 분유를 젖병 안에 넣은 뒤 물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일단 브레자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좀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보통 새벽 수유할 때 아기가 울어서 정신없는 상태로 분유를 준비하다 보면 몇 스푼 넣었는지 헷갈릴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낮에 맨정신에 분유 케이스에 넣기 위해서 분유를 넣는데도 한두 스푼 넣고 나면 몇 스푼 넣었는지가 헷갈렸어요. 심지어 너무 헷갈려서 다시 담은 적도 있었거든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멍하니 하다 보면 이게 은근 헷갈려요. 또 저희 아기는 식탐이 강하거나 많이 우는 아기는 아니라서 조금 일찍 수유텀이 잡혔지만 수유텀이 잡히지 않은 시기의 아기는 언제 울면서 배고프다고 할지 모르는데 이때 브레자는 한 번의 클릭으로 몇 초 만에 분유가 준비 완료가 되는데 분유포트를 쓰면 물에 눈끝 맞춰서 넣고 분유 녹이고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급하게 분유를 타야 할 때 브레자 이모님 아니었으면 아찔하더라고요. 또 해외 분유는 물에 녹이기가 힘들어요. 저희 아기는 태어나자마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쓰던 국산 분유를 먹였고 6개월에 2단계로 업그레이드할 때 수입 분유로 갈아탔는데 원래 수입 분유가 잘 안 녹는단 말은 들었지만 브레자 없이는 생각보다 더 안 녹아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도 분유포트가 있어 남편도 종종 브레자 없이 가서 직접 타서 먹였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다시 돌아가면 브레자 안 사고 분유포트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브레자는 부피가 있다 보니 어디 들고 다닐 때 부담이 된다나요? 분유가 좀 안 녹는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중간중간 녹여가면서 물을 더 따르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브레자냐 분유포트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생각이 정말 다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 의견을 다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브레자 이모님을 들이실 때는 가급적 중고 말고 새 제품을 추천드려요. 가끔 중고로 사신 분들 상태가 좋지 않은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시다가 후회하신 분들 후기들이 올라와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역류 방지 쿠션이랑 바운서인데요. 특히 역류 방지 쿠션은 많은 분들이 필수템 중에 아주 꼭꼭 필수템이라고 다들 말씀들 하시고 바운서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미니멀리스트인지라 역류 방지 쿠션, 일명 역방쿠는 산후관리사님하고 상의해서 구매하기로 해서 미리 안 샀고요. 바운서는 신생아들에게는 목과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생후 50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역시 미리 구매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필요할 때 사려고 노력하는 주의이기도 하고 특히 육아용품은 아기 상태나 제가 육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상황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두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미리 안 사길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아기를 낳고 집에 와서 보니 저희 아기는 밥 먹고 조금만 토닥여줘도 트름을 쉽게 하고 잠시 눕혀놓을 때 아기 침대에 눕혀놔도 크게 울거나 보채지 않았어서 역방쿠가 굳이 필요 없겠다 싶어 결국 구매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후 2, 3개월 정도 지난 때였나? 아기가 아직 뒤집기는 못하는데 터미타임을 연습시키려고 작은 반달 모양 역방쿠를 하나 사봤어요.
생각보다 터미타임 연습이 된 건 아니었는데 예상과 다른 꿀 용도를 득템했어요. 아기가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할 때 몸을 둥글게 말아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머리 부분에 옆방구를 대서 눕히고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거의 백발백중으로 시원하게 변을 보더라고요. 옆방구도 딱히 필요 없다고 느낀 엄마니만큼 바운서도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인분께서 먼치킨 바운서를 선물해 주셨어요. 처음에 앉혔을 때는 아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당근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가끔씩 산후관리사님이 앉혀주셨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그 위에서 음악도 듣고 얌전히 잘 있고 심지어 잠도 자서 그때부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기는 가뜩이나 큰 편인데 100일이 넘어서는 뒤집기를 자유자재로 하게 돼서 바운서 위에서도 뒤집기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옆에서 지켜보지 못할 때는 바운서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4개월이 넘고 아기가 힘이 더 세져서 바운서가 들썩거린다는 생각까지 들어 친한 지인에게 드렸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옆방쿠는 안 사도 바운서는 살 것 같긴 해요. 바운서 오래 쓰진 못했어도 적당히 아기를 흔들어주면서 음악도 나오고 해서 그런지 아기가 칭얼대는데 계속 안아주기 팔 아프고 할 때 눕혀두면 잠잠해지다가 자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칭얼대는 아기 달래기용으로 추천드려요. 이 제품도 사용기간이 짧고 아기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니 당근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유모차인데요. 특히 유모차 디럭스를 미리 사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모차는 크게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으로 나뉘는데요. 디럭스는 크기가 크고 무게가 나가 안전하고 승차감이 좋지만 차에 싣거나 휴대할 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고 휴대용은 디럭스와 절충형에 비해 가볍고 바퀴가 작아 휴대성이 좋지만 그만큼 아기가 흔들림을 느낄 수 있어 몸에 힘이 생기는 시기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절충형은 디럭스와 휴대용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것으로 디럭스 유모차보다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휴대성이 좋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주변에 보면 보통 디럭스를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다가 6개월에서 돌 정도 되었을 때 휴대용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디럭스 구매를 고민했던 이유는 11월 초 출산 예정이었는데 제가 워낙 집순이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원래 아기 100일까지는 병원 외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따뜻한 봄 날씨가 된 후 아기를 유모차 태워서 외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6개월 정도를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비싸고 무거운 디럭스를 사야 하는가 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6개월 동안 유모차를 정말 한 번도 안 쓰려나? 라는 생각이 계속 디럭스를 살지 말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을 보니까 아기가 잠 못 이루고 울 때 유모차 끌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아주면 잘 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고민 끝에 결국 스토케 요요2와 뉴본 세트를 구매했어요. 스토케 요요2는 절충형 유모차인데 뉴본 세트를 장착하면 디럭스 유모차처럼 아기와 마주볼 수 있고 신생아 시절부터 6개월 정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사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100일까지는 병원 외에 나가지 않았고 이때는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동은 겉싸개에 싸서 안고 이동하느라 유모차를 밖에서 사용하진 않았어요. 100일 이후에는 날이 추워서 밖에서 유모차를 태우진 않았지만 친정이 1층 집이라 아기가 칭얼댈 때 뉴본 세트에 눕히고 살살 밀어주면 꿀잠을 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긴 했어요. 결국 뉴본 세트를 장착한 채로 야외를 나가지는 못했지만 다시 돌아가도 이 조합으로 샀을 것 같긴 해요. 만약 아기가 따뜻할 때 태어났다면 디럭스 구매도 조금 더 고민해 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영상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왜 기저귀는 안 나오나 싶지 않으세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저귀는 괜히 미리 사뒀다가 실제로 태어나는 몸무게에 키가 달라 안 맞기도 하고 특히 산후조리원 다녀오시는 분들은 집에 왔을 땐 아기가 어떤 체형으로 얼마나 커져 있을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저귀는 미리 사두지는 마시라는 팁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아기가 어떤 무게로 태어났고 어느 정도 속도로 자라고 있는지,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어떤 사이즈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지, 조리원에서 쓰는 기저귀에 대한 피부 발진은 없는지 등등을 확인하신 후 아기의 무게와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출산 전이 아닌 후로 넘어가서 꼭 사야 하는 것 추천템과 비추천템 이야기 드리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똑부러지는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올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고민하고 있을 더욱 많은 예비맘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임신,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 화이팅이에요.